되고 나서 아마 안내 가신 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또 어제 또 세미나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하게 돼서 똑같은 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GC 오셨고 어제 오셨고 오늘 오시면 아마 세 번을 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거라 생각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좀 하면 저는 이제 비주얼 프 MVP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MVP 제도가 이제 2008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팀이라 가지고 팀블로그에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가끔씩 보면 이게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제 개인적으로 이게 글 올리기 좀 재밌어가지고 가끔씩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미리 보는 19.11 해가지고 19.11 아직 이제 급하게 다 보이는 안 되는데 안 되더라도 스펙 나온 거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아이콘하고 KGC 이제 18, 2009, 2010, 2011 강연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이에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근저라는 게임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제 말고 다른 팀에 이제 레이더즈라는 MMORPG 팀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근저 2 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근저 2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총 이제 주제를 나누면 이제 C++11하고 부스트 라이브러리가 C++11 관계 그리고 유용한 부스트 라이브러리 소개인데요. 이 전부 크게 막 그만큼 제가 시간 할당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다른 세미나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작게 하고 있고요. 조금 많이 하고 오늘은 가장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할 예정입니다. C++11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98년에 제일 첫 번째 제 C++ 표준이 나왔고요. 그 이름은 이제 제 C++98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003년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C++ 표준은 C++ 0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05년부터 쓰시는 분들은 이걸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진짜 제가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이 핸드폰은 98년에 나온 거고요. 이건 2006년에 이제 아이폰 1인데요. 보시면 1998년과 2006년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보네요. 왜 제가 비교를 하냐면 표준에 제가 98년에 나왔는데 지금 2006년 동안 그 사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서버 프로그래밍을 제가 200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KGD라고 이게 좀 저희 개발자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때는 그런 논쟁이 많이 했어요. ICP 왜 써야 되냐 모르겠다. 텔레도 똑같더라고요. ICP 스플로 있냐 그런 거 같은 거 같고 그 스레드 또 스플로 있냐 스레드 쓰나 안 쓰나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더 느리더라. 그때 그런 거 아닐게 진짜. 지금 생각하시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윈도우스 프로그램은 당연히 ICP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스레드 프로그램이 너무 당연하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드웨어가 그렇게 뒷받침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C++ 표준위원회도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 생각해가지고 2006년까지 표준에 들어갈 제한을 받았습니다. 어떤 표준에 들어갔을지. 그래서 이제 2006년까지 제한을 받고 계획은 2009년까지 작업을 다 완료한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C++ 공획사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 C++ 공획사라고 저희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틀리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X가 16진수의 X래가 2016년에 끝날 것이라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근데 다행히 올해 승인 났습니다. 8월 12일 iOS 승인 났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인가 10월 11월 초에 문서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C++11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이제 스펙이 어느 정도고요. 아직 이 기능들을 구현한 컴파일러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 다 구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는 다 있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비주얼 C++를 기준하면 2008 비주얼 C++ 버전 9에서 처음으로 C++11 기능들이 구현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TR1 라이브러리 쪽이 구현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제가 좀 쪽가에서 강연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앞서 TR1은 STL에 추가된 거고요. 이건 직접 C++ 어느 기능이 추가된 거거든요. 뭐 오토나 스태틱 의젓, 알베알 레퍼런스, 람다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비주얼 C++ 팀 블로그 쪽 가보면 앞으로 이제 비주얼 C++ 버전 10하고 11에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인지를 시트를 만든 건데 아직 보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주얼 C++ MVP인데 저희는 이제 MVP끼리 메일링 리스트를 작년 말부터 돌고 있는데 올해 봄만 해도 상당히 희망적이고요. 11에서 꽤 많이 구현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표가 일이 나와 있고 싸움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너무 의지가 약하게 보인다. 너무 많이 구현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MS 쪽에 하는 이야기는
MS는 상용 이 컴파일러다 보니까 이 구현해놓고 뭔가 잘못되든가 아무튼 뒤에 바뀌면 또 큰 혼란이 있으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된 것만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만약에 19% 표준을 만약에 직접 보고 싶으면 GCC가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GCC 같은 경우에도 보통 리눅스나 뭐 그러니까 우분투나 맥이나 GCC인데 보통 그쪽도 GCC 최신 버전 안 주거든요. 내가 최신 거 받고 싶으면 다시 서브 버전인데 내가 들고 와서 직접 컴파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GCS 것도 이게 이제 가비지 클래식 이야기죠. 저희 보통 한 번씩 이런 이야기하면 그 C샵이나 이런 언어하고 19%하고 무슨 차이냐면 어떤 분들은 C샵은 가비지 클래식이 있고 19%는 가비지 클래식이 없고 그게 큰 차이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봤을 때는 다음 차기 버전에서는 이제 C++ 가비지 클래식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비지 클래식에 대해서 그 차이를 비교한다면 지금 의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허브시프트라는 그분이 이제 MS 쪽에서 이제 비주얼 19%에 관련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키텍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새로운 이제 10% 표준에 맞게 새로운 방식의 스타일을 그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뭐 1년에 보니까 이제 김학규 사장님께서 한걸 번역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를 이제 컨테이너 함수의 리턴 값을 준다. 지금 예전에 만약에 어떤 함수에서 리턴을 컨테이너를 받을 때는 거의 그 반환 비율이 너무 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 보통 그 컨테이너에 포인트를 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자체를 그 참조로 인자로 팔아가지고 그 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리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 같은 거 쓰고 람다 함수 쓰고 당연히 포인트는 이제 스마트 포인트로 발견하고 그리고 늘 참조처럼 늘 피트가 상하고 그리고 어떤 그 컨테이너의 범위랄 때는 레인지 포를 사용하고 저한테 아까 책을 한 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이 꼭 괜찮은 책이네요. 저도 이 책 꼭 사보려고 하는데 그런 책이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바로 답해 주신 드릴게요. 아니 쉬운 거네요. 이게 1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이거 손 들고 하셔야 되는데요. 빨리 손 들고 하셔야 돼요. 아 저는 이쪽이 제가 빨았어요. 눈이 쪽이 이래가지고. 알베르 레퍼런스. 네 맞습니다. 알베르 레퍼런스 됐거든요. 좀 이따가 책 가져가시고. 참고로 알베르 레퍼런스가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이게 보면 10%에서. 이것 때문에 예전에 저희는 보면 그런만 말하자면 저희는 한 번씩 자바나 C샵 때 상당히 좀 약간 우습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 속도 느리다고, 얼마나 느리다고. 그런데 반대로 C언어 하시는 분들은 또 10%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C언어는 진짜 거의 안 쓰고 15%만 다 쓸 거라 생각하는데 꽤 많은 부분에서 C언어를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속도 그런 문제겠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GCC가 올해 초부터 이제 일부분씩 이제 10% 구현하기 시작했다고요. GCC 그 자체를 그전에는 C로 다 하다가 10% 하면서 중앙적인 이제 알고리즘을 속도가 성능 개선을 알겠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제로 들어가는데 이제 속도로 알고리즘 포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C++하고 C샵이나 자바 비교 이렇게 하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C++는 그 자체는 되게 강한데 거의 맨몸이죠 완전히. 무슨 라이브러리도 없고 속도 되게 분야하고 반대로 자바나 C샵은 성능은 떨어질지 몰랐는데 뭐 툴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웬만한 기능 다 그냥 쓰면 되고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그 동생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 신입 프로그램 뽑으면 좀 그런 문제가 있다더라고. 요즘 이제 학생들이 신입 프로그램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학교에서 보통 언어를 C샵이나 자바를 배우기 때문에 보통 그런 언어 보면 보통 라이브러리도 잘 되어 있고 기본 라이브러리가 되게 구축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오픈소스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라이브러리에 뭘 찾아오면 될까, 오픈소스를 뭘 가져오면 될까 생각하면 가져가서 하면 되는데 C++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주면 그 C++도 찾아보고 무슨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C++는 툴 같은 이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인데 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10%를 계속 좋아져야 될 일이고 라이브러리 부분은 이제 이 부스트 라이브러리 제가 소개할 건데 이것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많이 있죠. C샵이나 자바에 비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캡처 때는 1.47 버전인데요. 보면 현재는 차장 세신은 1.48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저희 C++ 개발자는 또 그런 게 있죠. 특히 제가 지금 서른 이제 중반 넘어서는데 보통 누리가 달라죠. 내가 달라가지고 남 그두고 조금 싫어하죠 보면. 요즘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단 뭐 부스트 라이브러리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거 생각하죠. 이거 미룰 수 있냐 이거 걔네 두고 가서 버그 생기지 않을까. 내가 만든 건 버그 생기면 내가 잡기 쉬운데 남 거 두고 가서 버그 잡으면 상당히 고쳐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부스트 라이브러리가 생긴 게 어떤 이유로 부스트 라이브러리가 생겼냐면 그 C++ 표준이 나온 이후에 그 표준 멤버들이 다음 표준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미리 우리가 그래야지 표준을 다시 제정할 때 새로운 걸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부스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멤버들 이제 이게 사이트가 있는데 보통 누르시면 연결이 대단해요 보면 이 일부 멤버들은 당연히 C++ 표준 이외의 멤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딴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그냥 갱년막 비교로 내버려 뛰어나요. 제가 보면 미국 쪽이나 외국 사람들에게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되게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한국에는 모두 10년 정도 하면 나름대로 내가 하면 내미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노래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비주얼 19글 멤버들끼리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경력이 18년인데 너무 작은 경력이 너무 작아서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자기는 뭐 코모도 PC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도스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그 자기소개라서 참 격려를 달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면 경력이 상당히 경력이나 뭐 경험 이런 게 되게 많다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표준의 멤버들이 다음 표준 엑스포트 라이브를 원래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에 T1 보면 이 T1에 들어간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들인데 이게 다 부스트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스트에 있는 것들이 표준으로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앞서 같은 람다 같은 경우에도 그 부스트에 람다가 있는데 그 만드신 분이 그 람다를 만드신 거예요. 기준을 그 올려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스트 라이브러리는 세미나 토크예요. 부스트 편이 돼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부스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했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게 C++ 관련된 세미나 중에서는 가장 최대 큰 세미나가 됐어요. 보면. 그래서 세미나 할 때 보면 부스트 라이브러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C++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오는 사람들도 보면 대형 밴드, 뭐 애플이나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 다 와요. 다 와서 자기들 회사들 뭐 C++ 개발 어떤 준비를 하고 이제 설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을에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패스트폰이었는데 이제는 C++ 나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C++에서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하겠다. 이 큰 프로세스에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부스트 라이브러리 뭐 아시는 분이 누가 모르시는데 부스트 라이브러리는 쓰기도 편합니다. 대부분 기능이 한 70% 이상은 그냥 그 해당 그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헤더파일만 두고 오면 되고 이것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스레드나 파일 시스템까지 그 OS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때는 이게 라이브 그 빌드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리눅스 쪽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소스 두고 뭐 메이크업 파일 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게 익숙하지 않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다행히 이제 부스트 프로라고 해요. 이쪽이 어떤 거냐면 이 회사가 보면 원래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냥 부스트 라이브러리 컨설팅 해주는 회사거든요. 컨설팅 해주면서 무료로 부스트 라이브러리 인스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앞서 그는 컴파일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특히 그 옵션 설치할 때 보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 내가 원하는 버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10.0에서 10.0까지 원하는 다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약간 단점은 64비트 버전은 지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64비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또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64비트는 지원해 줄 것 같아요. 보면 설치할 때 보면 그런 말 하면 혹시 자기가 64비트 쪽에 컴파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옵션을 어떻게 주고 하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 아마 그런 자료를 모아서 최적의 옵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는 강력하지만 생산성이 없다. 이런 말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 부스트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뭐 강력하면서도 또 생산성이 뛰어나다. 이런 말도 조금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건축 프로젝트인데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부스트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이제 서버 프로그램인데 네트워크 쪽에는 아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용한 라이브러리 소개를 할 건데요. 현재 이건 1.46 기반인데 이거는 유니스트는 현재 1.48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85개까지 늘어들어거든요. 그래서 부스트라면 다행히 큽니다. 이 보면 이제 보면
보시면 몇 개는 원래 있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몇 개 아시는 것도 있고 보면 뭐 제가 요즘 이거 소개만 하더라도 한 시간 넘어가는 거니까 뭐 몇 개 소개한다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내 개인적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싶다,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고 싶다, 그 파스를 의사 되잖아. 그 파스를 제공해주고요. 스크립트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파스를 풀을 하든 이걸 쓰시면 웬만한 기능이 다 보이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이 MPL이나 Enable If까지 그 만약 제네릭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근데 제네릭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많거든요. 수동으로 해야 될 게. 그런 부분들 미리 다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스테이트 차트라고. 이게 뭐냐면 유한 상태 보시는 거예요. 본능 중에. 우리 인공지능 할 때 유한 상태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따로 이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면. 우리 행동과 상태만 전개해주면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거 있고요. 지금 이 중에서 저는 몇 개만 간단한 것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보글이 있는데 또 사이트 가면 이제 부트 라이브러리 들어가 후보글 스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뭐 로깅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또 태스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라프리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프리도 뭐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은 굳이 만들지 말고 힘들게 좀 기다렸다가 너무 끄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SIM이라고 이제 SSE 프로그램인데 요거 쓰면 이제 그 SSE 프로그램은 STL과 이런 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터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게 오픈 소스가 그러니까 부스트 라이브 오픈 소스로 C++ 라이브러리들 정보 중 하나가 나름대로 유명하고 꽤 많은 큰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라프리를 두고 왔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라프리에 버거 있지 않을까? 라프리에 버거가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특히 서버에도 이것 때문에 크래시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픈 소스가 있으니까 이미 내가 쓰기 싫은 딴 놈들이 다 그런 경험을 다 만지고 다 보고를 하고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요즘은 구글 링크 안 되기 때문에 구글 링크 다 이미 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뢰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소개하는데, 제가 만약에 컨테이너에 어떤 하나의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잡는데, 이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 할 때는 인트도 될 수 있고, 플랫도 될 수도 있고, 스팀도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유저,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그래서 되고 싶다. 이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컨테이너가 다 각각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애니 같은 거 사면 그리 필요 없고요. 근데 하나의 컨테이너에 모든 거 다 담을 수 있고요. 또는 원인 포프가 필요하다. 지금 저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또 원인 포프에 맞는 또 자료 구조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또 포스트에 사이클러 포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클러 포프는 원인 포프는 이제 이런 식이죠. 한 바퀴 동 돌면 앞에 그 다시 덮으시고, 또는 이제 뭐 숫자를 문자로 바꾸든가 아니면 문자를 숫자로 바꾸든가 아니면 클래스나 부제체를 내가 만약에 문자로 팽개화시켰을 때 딱 내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레시카 캐스트를 쓰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오늘 보신 분들 이거 혹시 알고 모르신 분들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끔에 꼭 써야 되는 건데 제 서버에서 플레이어 유저 정보 넣을 때 보면 그 이제 고유 코드 번호가 있잖아요. 코드 번호를 보통 맵에 넣고 그런데 또 이름으로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쪽지 같은 거 할 때 이름으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2개 쓰잖아요. 하나의 그거 내가 유저 지금 오브젝트인데 보통 그거하고 두 개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넣을 때 다 하나의 유저인데 그 여러 개에다도 뺄 때도 다 빼야 되고, 그러다 만약에 어떤 경우는 하나를 뺐는데 하나는 안 빼면 다음에 중복이 일어나서 또 골치 아픈 문제 터지고, 그리고 또 당연히 하나의 그 정보인데 그 다양하게 넣어야 되니까 퍼포먼스도 더 먹겠죠. 한 번에 그걸 세 번 해야 되니까 세 네 번 해야 되니까. 그때 멀티 인덱스라는 거. 멀티 인덱스가 어떤 구조냐면 담는 거 컨테이너는 하나인데 그 담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스테이지 관리할 때 이걸 좀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인덱스 방식은 어떤 거냐면 정렬해가지고 그 유니크, 정렬하는데 유니크하지 않은 방식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시대가 유니크, 해시대한데 유니크하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시퀀스, 랜덤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저희 현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부스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스레드하고 RCU하고 멀티인덱스 세 개를 했는데 멀티인덱스 하시는 분이 한번 승능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거의 5층기 이하에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5층기 넘어갈수록 오히려 멀티인덱스 속도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때는 이런 거 있죠. 한수 반환값이 어떤 한태도 값이 반환되는데 이게 유효한지 유효 아닌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럼 또 뭐 투표를 쓰든가 아니면 페어를 쓴다든가 또 다양한 방법인데 또 옵셔널을 쓰면 더 좋거든요. 옵셔널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죠. 이게 보면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숫자를 바꾸는데 100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하는데 100보다 같거나 크면 이건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 논을 넘기고 앞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할 때 이게 만약 J가 펄스면 이게 유효하지 않는 거 아니다. 트루면 여기서 각 들고 오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게임은 또 게임 그래픽 프로그램 많이 하죠. 이미지 리소스 관리하고 화상 편집 분리하고 그때 또 GIL 라이브를 쓰면 좋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도브 쪽에서 이제 어도브에서 부스트 라이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또 부스트에 도입된 건데 또 그냥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PGP 파일 P가 PNG 파일 두고 와가지고 이미지 조정하는 건데 단 이 부분에서 끝나거든요. 이게 리딩하고 적고 이게 이미지 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그래서 뭐 오픈 CV나 다양한 여러 가지 있는데 부스트 라이브도 이걸로 아주 간단하게 풀어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작업할 때는 부스트 라이브러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GIL을 쓸 때는 해당 그 PNG 파일이나 JPG 파일이나 GIF 파일에 그 인코딩 같은 거 라이브러리는 따로 좀 두고 와야 됩니다. 보통 그 오픈소스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또 두고 오시면 됩니다. 데모 제가 잠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행을 제가 못하고 이 PC에 지금 부스트 라이브가 설치가 안 돼서 제가 깜빡이 말을 못해가지고 실행은 안 되는데 아마 다음에 부스트 라이브를 설치하신 분 지금 나눠서 보시면 되죠. 애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애니 자체를 데이터를 잡고 그다음에 푸시면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당연히 구분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입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어떤 타입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레시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배를 하나 시켜주면 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를 바꿀 때는 제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때는 이게 트라이 키치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떨어지면 이거는 숫자로 바뀔 수 없는 문자다.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또 이거 앞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만든 부수적이 있던데 얘를 만약에 문자로 변환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내고 싶다. 그때 이렇게 오퍼레이터 이 부분만 내가 재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레시카 테스터 하면 이게 있는데 글자가 출력되고 레시카 테스터도 또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그리고 원형 버퍼 같은 거는 이렇게 쓰죠. 이거는 사실 간단해요. 3개 만들어서 하고 별다른 뭐 지금 생각하신 바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덮어 쓰고 여기 삭제하고 저희 뭐 컨테이너 쓰는 거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멀티뉴스 이거 오신 분은 이거는 이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멀티뉴스 이걸 스테이지 가지고 왜 써야 되냐면 저희 매칭 있는 데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그 스테이지에서 어떤 스테이지 리스트에 컨테이너에서 특별한 스테이지를 두고 올 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져올 때 뭐 만약에 뭐 어떤 방장에 뭐 레벨이 얼마 이상 방만 두고 있다 아니면 방에 몇 명 이상만 두고 있다 이런 거 기존에 컨테이너를 한다면 다 순환하면서 각각 검사해야 되는데 멀티뉴스를 쓰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이전 앱을 인터넷인데 이게 있는데 이걸 키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거 쓰기 위해서 쓰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서 이제 이 컨테이너 인덱스를 좀 4개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시드 언니트 당연히 이거 이제 논 유니트가 되겠죠. 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기 편에서 이용하는 거고. 쓸 때 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자본이 이게 유니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면 실패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이거 스테이지 찾기. 이거 좀 만약에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만 내가 찾고 싶다. 그럼 아까 제가 이거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이거는 툴만 붙여놨기 때문에 툴만 제가 다 두고 오거든요. 게타면 그래서 페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포르도 넣으면 이제 관련된 것만 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매칭 시스템 있는 거 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저희 디렉토리 생성 삭제할 때 풀려야 되고 디렉토리 있는 파일을 또 소개해야 되고 근데 이거 저 서버 프로그램 보면 자주 사용 안 하더라고요. 잠시 잠깐 쓰다고 인사치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쓰기 편한 거 찾아보면 또 파일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파일 시스템 사용하고 상당히 쉽게 이런 걸 하고 또 운 좋은 거는 이 10분 표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냥 부스트 라이브러리 이거 쓰시다 보면 다음에 표준을 그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형식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시간 계산 간단하게 하고 싶다 뭐 팁타임 먹고 싶다 그것도 크로노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좋고요. 이것도 당연히 표준에 들어갔고요. 그 크로노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저희 성능 측정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하기 전에 시간 재고 끝나서 시간 잡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스타트 이거 마지막에 스타트 때 먼저 시간 넣었죠. 세컨드 그러니까 일반 초도 잡아냈을 거 밀리 세컨드로 잡고 나노 세컨드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멀티 스레더 프로그램도 이것도 많이 문제죠. 그 스레더 프로그램이 제가 만약에 서버를 만드는 후에 이거 코팅하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부분하고 스레더 부분이에요. 이 두 부분이 각 OS마다 가장 많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이제 부스트에도 스레더 쓰면 좋은 게 스레더는 이거 멀티 플랫폼 주인해 주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플랫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표준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뭐 스레더 프로그램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V30 API로 만드는 거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죠. 그리고 랭지라는 것도 오면 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랭지라는 거 그냥 저희가 어떤 컨테이너를 범위에 들 때 무조건 빅이라고 엔더도 오잖아. 근데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굳이 뭐 빅 엔더 넣을 필요 있냐? 그냥 한 범위만 지정해 주셔서 알아서 보는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표준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 진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는데 무슨 걸 해야 한다. 근데 이제 ICO를 또 쓰면 좋거든요. 원래 ICO가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 올해 작년 말에서 올해 초반이면 원래 ICO 새 표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 떨어졌어요. 아쉽죠. ICO 좀 소개한 거냐 부스트 라이브러리 일부고요. 비등기 출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오바 같은 많은 시간이 걸릴 때 사용하고 좋고요. 그리고 보통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알려졌지만 이제 파일 입출이나 시리얼 입출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거 활동을 잘하면 저희 태스크 시스템이나 다양한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예산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멀티 플랫폼 지원하고 있고요. 신뢰성 꽤 높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다른 회사도 제가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어떤 회사는 뭐 회사 표준으로 또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플랫폼 구현해 보면 큰을 리눅스 2.4는 이게 비등기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셀렉터 방식 쓰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2.6에는 2%를 사용하고 프리베스트랑 맥 OS에서는 케이크로 똑같은 BSD 커널이 이걸 사용하고요. 솔라리스는 데브풀을 사용하고 당연히 윈도우는 IOCP를 사용하고 그리고 IC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있는 뭐 TCP/SPI, UDP/SPI, ICMP/SP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은 보통 이제 비등기 스레더 모델이니까 이제 이 방식은 사실 클라이언트에서 말씀드렸죠. 이 스레더 하나 돌려서 하는 게 저희 서버에서 이제 멀티 스레더 이 방식 되게 많이 쓰고 그래서 IC도 쓸 때 좀 제가 보기에는 IOCP를 알고 나서 IC를 쓰면 상당히 쉽고요. 어차피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IOCP를 모르고도 IC를 쓰면 좀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코드 잠깐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 코드 보시면 그러니까 ICO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다양한 프로토콜 기능이 많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 HTTP로 그 웹서버에 있는 파일을 두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 V30개 쓰든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ICO 사용하면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말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말고도 만약에 그 이벤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UI와 관련된 이벤트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때도 이것도 쓰고 좋거든요. 보면 이 이제 예전에 어떤 거냐면 버튼 누르면 이제 그 버튼이 실행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원스레드로 하면 버튼 누르고 그러니까 실행때까지 다 뭉쳐버리잖아요.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ICP로 사용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해야 될 일을 태스크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CO 같은 경우를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프로그램도 또 잘 사용하면 사용하고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 강의를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예. 부스트 기능 중에 그 압축 파일을 이제 만들면은 예. 그 다음에 압축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고 예. 또 데이터를 이제 할 때 데이터를 바로 전송하지 말고 그 암호를 해준 다음에 예. 전송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 그런 기능은 다 저희가 구현해야 되죠. 예, 그런 기능까지. ICO가 좀 해보시